네, 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희석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 이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시장 흐름 상당히 좋아요. 네네. 특히나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게 가장 큰 영향이고, 원달러 환율 강세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 최근에 보면 한 6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5주 연속이 5조 원 정도, 하나 기준으로 5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현재 중국과 이머징 마켓에서 비중국 쪽에서 자금 이동이 좀 있다는 예. 부분들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인도나 한국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외국인 순매수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연말 되면 예. 기존에 이제 공매도를 했던 물량들이 이제 청산 쇼커버링이 다시 환매를 하면서 예. 통상적으로 연말에는 이게 공매도 비중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에 보면은 거래대금 기준으로 해서 공매도 비율이 9.2%에서 예. 한 5.3% 정도로 좀 최근에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더 지속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외국인 매수와 공매도가 감소가 되면서 어떤 그런 선순환적인 순환적인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11월 10일 날 당장 이제 내일 모레인데요. CPI 지수 이제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발표 이후에 이러한 수급 개선하고 또 맞물려 버리면 시장은 상당히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현재 어쨌든 투자자분들이 제일 좀 궁금한 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했으니까 네네. 이 시점에서 그래도 좀 팔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수익을 챙기는 게 괜찮은지, 아니면 좀 다수 증권사에서 그래도 조금 더 증시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진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일단 먼저 논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과연 한국 시장이 실적을 가지고 봤을 때 아직까지 싸느냐, 이제 그 부분이 먼저 따져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예. 한국 시장의 포드 기준으로 내년 실적 기준으로 아직까지 비싸지 않다, 그렇게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감안을 한다면 예. CPI 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만약 의미 있는 숫자로 해서 좀 이제 전환되는 부분들이 나오면 예. 연말 시장을 보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좀 이제 지수 플레이를 좀 하고 종목 플레이를 해도 될 것 같고, 만약 CPI 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좋지 않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더 줄이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이제 미국 중간 선거 진행 중인데 결과에 따라서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앞에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예. 지금 공화당 우세를 냈을 경우는 결국은 이제 전통 에너지 부분이나 대형 플랫폼, 인프라 관련주 기존에 있던 그런 업종들이 올라갈 것 같고, 민주당이 우세시는 현재까지 계속 나오다 보지 친환경 그런 쪽 친환경 에너지나 배터리 제조사들 이런 쪽 수혜를 볼 것 같은데. 최근에 한 3, 4일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좀 공화당 우세로 해서 시장에 좀 녹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일부 풍력주들이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있어서 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했을 경우는 지금은 증시에 어느 정도 좀 이제 녹아 있다. 그러면 중간 선거가 끝나면 통상적으로 시장은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이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일단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공통적으로 수혜를 보는 업종은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렇게 압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나 2차 전지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업종이라고 그렇죠. 볼 가장 수 있을 대표적이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 시장에서 그러면 업종 좀 눈여겨볼 업종 어떤 식으로 보시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가장 화두가 됐던 조금 전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 저희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그냥 인덱스 코리아 한국 시장을 사는 부분도 있지만 실적이 일단 수반되는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되는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을 굳이 선택을 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금 조달 비용은 기업의 실적을 굉장히 둔화시키고 이익의 성장을 훼손시키는 부분인데 이거를 해소시킬 수 있는 업종, 그러면 기업의 조달 비용보다 수익을 더 많이 내면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결국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쪽이 결국은 외국인 순매수하고 겹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가장 유망한 업종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쪽이고 그쪽의 종목들을 좀 압축해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좀 압축해 보면 수직 계열화 이제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엔캠 이 세 정도 종목이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이 종목별로 체크를 한다면은 좀 예,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2차 전지 업체는 가장 크게 보면 셀 업체, 그다음에 예. 이제 소재 업체로 볼 수 있고요. 셀 업체 중에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북미 전기차 시장에 선제적인 대응에 성공을 했던 기업으로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볼 수 있고요. 예. 특히 LG 화학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예. 계열적인 부분, 수직 계열화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고 또 해외 현지화에 조기에 들어가서 최근에 보면 이제 현재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예. 수직 체계화돼서 원가 경쟁력도 생기고 실적도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에 그래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셀 업체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종목은 일단 소재 쪽에서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예. 뭐 워낙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코프로 BM인데요. 에코프로 BM이 생각했던 부분보다 실적이 시장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오면서 과연 이 에코프로 BM이 어떤 부분에서 일단 강점을 갖고 있냐 하고 봤는데 양극재 소재 밸류체인 부분들을 여기도 똑같습니다. 수직 예. 계열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구축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뭐 삼성 SDI나 이런 쪽 셀업체하고 양극재 내재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에코프로 BM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전해액 업체입니다. 엔캠인데요. 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에코프로 BM에 보여서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모를 수가 있는데 네. 엔캠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조지만 상당히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 향후 3년을 봤을 때 가장 돋보이는 성장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올해 이제 3분기에 지금 이제 흑자 전환 이후에 2025년까지 매년 더블링이라는 것은 이제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영업이익률과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예. 올해 일단은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고 2023년에 한 340%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요. 예. 2024년에 152%, 25년은 안 나오지만 25년도 한 12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결국 2024나 2025년이 되면 한 2천억 이상 정도 나올 수 있는 예. 충분한 전해액 업체 중에는 국내 1위고 중국에 있는 1, 2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요새 주춤하지 않습니까? 예. IRA 때문에. 그러면 어떤 미국 조지아 공장에 있는 선제적인 공장 증설이 나오기 때문에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 기업이나 아니면 뭐 솔브레인 이런 쪽보다는 미국 현지화에 빨리 예. 정착을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자, 세 가지 종목을 보면은 결국은 실적이고 결국은 향후 실적에 대해서 시장 대비해서 시장에 있는 경쟁 업체 대비해서 예. 얼마나 성공적으로 나오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종목에 대해서 특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이쪽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율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한 달 만에 어쨌든 1,400원이 밑으로 이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좀 급락세가 가파른데 뭐 유독 원화 강세가 이제 다른 통화 대비해서 좀 유독 강세를 보이기도 해요. 네. 어쨌든 연말까지 이 1,400원 밑으로 좀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원화가 안정을 찾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예. 뭐 미국에 있는 나타나는 지수나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일단은 좀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 예.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이제 선거 부분하고 이제 공화당이 됐을 경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전까지 최근에 원달러 환율 자체가 1,400원대 이상 갔을 땐 약간 오버슈팅인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 대부분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또 상단이 열려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지금 정도가 적정 환율인 것 같고요. 여기서 급격하게 더 이제 하향 안정을 찾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예.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환율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이 지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이 환율에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가져오는 부분들은 내년 2분기나 3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집중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석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 이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